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는 이때 이혼을 생각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7가지. 첫 번째, 시월드나 초월드와의 갈등을 겪는 경우. 요즘엔 사위나 며느리를 아들이나 딸처럼 대하려는 시부모나 장모, 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자식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학교 후배도 결혼하고 주말마다 초월드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불러서 매번 음식 하나 만들어서 집에 가곤 했는데요. 후배는 자기 집이니까 맘 놓고 편히 쉴 수 있었겠지만 솔직히 남편은 불편했겠죠. 후배 남편은 그 당시 새벽에 출근하고 때는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는 일도 허다했는데 주말엔 집에서 편히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 후배 남편이 오늘 대한민국 대 일본 축구 경기 집에서 큰 TV를 보고 싶은데 이번 주에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냥 엄마 집에 가서 축구 보면 되지. 장모님 댁엔 TV가 작잖아 하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후배 남편이 별일도 아닌데 고집을 부린다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만약 매 주말마다 시댁에 간다면 어떻겠어? 싫다고 난리칠 거잖아. 남편도 매주 처가집에 가는 게 부담스럽겠지. 예전에 김미경님 유튜브에서 자꾸 사이나 며느리랑 뭐든지 같이 하려고 해서 지금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이나 며느리가 독립체임을 인정하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권위적으로도 문제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예의껏 대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며느리랑 사이랑 심리적으로 친해지고 싶어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들에게도 자신들만의 주말에 계획이 있고 평일엔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주말엔 가장 편한 공간인 자기 집에서 쉬고 싶은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서 말해볼게요. K양은 연애 기간이 짧고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했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주식을 하다가 큰 손해를 봐서 빚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 후 월급은 거의 빚 갚는 데 쓰게 되어서 생활비 한 푼도 주지 못했죠. 물론 K양도 직장에 가서 돈을 벌긴 했지만 곧 임신을 해서 한동안 일을 지속하기 힘들었어요. K양은 임신 중이라 먹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좋지 않은 형편에 아끼느라 잘 먹지도 못했는데 남편은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물론 집안일이나 육아도 거의 도와주지 않았고요. K양은 출산하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정상이 아닌 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직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한마디 상의도 없이 큰 돈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K양은 생활비 하나 받지 못했지만 아끼고 아껴서 몇십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적금을 넣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자다가 깨서 우는 아이를 재우고 방으로 들어가다가 남편이 서재에서 한밤중에 낯선 여자와 야릇한 통화를 하는 것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악착같이 버티던 K양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사는 건 희망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결혼 생활이 1%도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기준님의 언어의 온도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독사가 우글거리고 불길이 치솟는 곳만 지옥일 리 없다. 희망이 없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하는 곳, 그곳이 진짜 지옥이다. 이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일 거예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부 함께 노력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면 이혼을 결심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쪽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은 반감만 한다거나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그런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죠.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세 번째, 습관처럼 하는 불만 토로. 부부싸움 하는 상황 예로 들어볼게요. 너 같은 인간은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야 해. 네 부모가 그 모양이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너 따위가 뭘 안다고 그래? 너 같은 게. 이런 불만을 듣고 있던 상대방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합니다. 이런 개 같은 X 같은이라고
그러자 큰 꼬투리로 잡은 듯이 바로 응수하죠. 뭐? 개 같은 X라고? 이게 어디서 욕을 하고 난리야. 너 이거 언어폭력인 줄 알고 있지? 이거 이혼사유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수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발언을 쏟아내놓고서도 욕은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당당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습관처럼 내뱉는 불만과 독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무척 교양 있고 우상해서 욕은 하지 않았다고 대견하는 거죠.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왜 당신은 매번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욕설도 아니고 심한 독설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순간 수치심이 들고 자존심도 무척 상하게 됩니다. 만약 이 말에 말대꾸해서 내가 언제 매번 그랬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또다시 말다툼이 시작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툭 하면 아내는 어휴 짜증나.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네. 어휴 짜증나. 라는 말만 늘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아내의 짜증을 듣고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아내는 입버릇처럼 짜증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비를 맞추는 것도 지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시댁에 큰 실수를 하게 되자 2번 생각 안 하고 바로 이혼을 결심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자신에게 불만과 짜증을 내는 배우자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일 텐데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과 한 공간에 함께 있고 같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라고 말해요. 4번째, 외도로 인한 배신감.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몸을 섞고 사랑을 속삭이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미울까요? 결혼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갔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간혹 뻔뻔한 남편 중에는 상사 모시고 술자리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이해 못해줘? 해외 출장 가서 잠깐 실수한 거야. 내가 그런 여자를 사랑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내로남불인 거죠. 5번째, 가정폭력이나 폭언.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해서는 안 되고 피해야 할 일이 바로 가정폭력이나 폭언이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모촌이라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너무 편하고 가깝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고 때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결코 가정폭력이나 폭언은 용납될 수 없어요. 가장 편안할 공간이어야 할 집이 들어가기 무섭고 감옥처럼 불편한 곳이 된다면 어떻게 부부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하면서 미련하게 참고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6번째, 과도한 사치와 낭비. 이쁜 신상백이 또 나왔다면서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명품백을 사 나른다거나 성형이나 미용 등으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취미생활에 몰입하면서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나 낚시, 골프, 게임기, 외제차 등등.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대로 즐기면서 살겠다는 마인드겠죠. 물론 취미생활이나 나름의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은 삶에 활력을 주고 힐링이 되어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범위 안에서 삶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느라 다른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7번째, 성격 차이. 흔히들 이혼 사유로 내세운 게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성격 차이로만은 이혼을 결심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위에 있는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격 차이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를 들면 한쪽은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다른 한쪽은 활달하고 직설적이라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부부가 진정한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면 서로의 배려와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륜까지 저지른다든지 경제적으로 힘들다든지 애정 없고 무심하거나 등등 극복할 수 없는 다른 이유와 맞물려 있을 때 성격 차이는 훨씬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자는 이때 이혼을 생각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시월드나 초월드와 갈등을 겪는 경우,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
세 번째, 습관처럼 하는 불만 토로. 네 번째, 외도로 인한 배신감. 다섯 번째, 가정폭력이나 폭언. 여섯 번째, 과도한 사치나 낭비. 일곱 번째, 성격 차이.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